안녕하세요. 연애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. 정말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데요. 남친이 이혼남이라는 거는 알고 만났고 전 부인한테 연락해서 네가 만들어준 김치찌개 너무 생각난다고 먹고 싶다고 했네. 웃긴 거는 그 전 부인이 김치찌개 만들어서 집 앞에 놓고 감. 둘이 만나지는 않음. 폰으로 연락하고 찌개 배달 집 앞에 놓고 간 거래. 끝. 여튼 나도 빡쳐서 그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길래 그랬냐고 하고 같이 먹었거든? 맛있긴 하더라 후. 연락한 톡 내용도 김치찌개 얘기가 끝이고 둘이 만나지도 않고 다른 톡도 없었어. 이거 참아? 참고 김치찌개 계속 얻어먹어? 할리우드 스타일로? 후. 찌개에 소주도 몇 잔 마셔서 어이도 없고 빡치고 뭔가 내 기분을 나도 잘 모르겠네. 어떤 분이 카톡 앞뒤에 다른 내용이 있는데 다 지우고 김치찌개 내용만 남겨놓은 거임. 뭐 이렇게 얘기도 했더라고요. 이게 되게 웃기기도 한데 진짜 뭐 공감이 가는 게 이 음식에 대한 추억이 정말 오래 가고요. 내가 좋아하던 그 요리를 못 먹는다 했을 때에는 그게 진짜 생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음식 때문에 뭐 잊지를 못하거나 바람이 나거나 이런 일들이 진짜로 있더라고요. 뭐 예전에 뭐 불륜, 이혼 그런 프로에서도 나왔던 실제 사례가요. 그러니까 이 사연이랑 비슷하게 어떤 남자분이 이혼을 한 거예요. 그리고 그 전 부인보다는 훨씬 젊은 여자, 어린 여자와 재혼을 한 거죠. 이 재혼한 여자는 초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너무 고맙다. 내가 정말 잘하겠다. 이러면서 이제 신혼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이 여자분은 정말 일에 빠져서 바쁜 분이었어요. 그래서 뭐 집에 와서도 항상 일을 하고 보고서를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요리나 이런 거는 전혀 하지를 않고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뭐 샌드위치 사 먹고 샐러드 먹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도 거기에 맞춰서 식생활을 하다가 뭐 알아서 사 먹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이 전부인과 사이에서 그 아이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. 이제 그 아이를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빠가 찾아가서 같이 만나고 놀잖아요.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전부인이 도시락, 이제 3단 도시락을 싸서 보냈던 거죠. 그래서 그 화면에서 그거를 이렇게 열어서 먹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게 들어가 있고 국도 같이 있고 하니까 그 아빠가 그걸 먹으면서 갑자기 너무 이렇게 눈이 뜨이면서 신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이랑 전부인이 맛있게 싸준 도시락을 먹으면서 뭔가 약간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개된 이야기는 그 남자가 전처한테 찾아간 거예요. 그러니까 전처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고, 뭐 장독대에 뭐 간장 이런 것도 따로 담가서 먹는, 그러니까 요리를 원래 되게 잘하는 분이었나 봐요. 근데 이제 찾아가서 그냥 밥 좀 먹으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밥만 먹으러 간 거예요.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드나들다가 결국에는 현처한테 걸린 거죠. 그래서 그 현처가 전처한테 찾아가서 너무 이제 빡친 상태니까 따지니까 그 전처도 사실은 이제 이 남편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전처가 약간 이제 비웃듯이 뭐 그냥 이 사람이 찾아오는 건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현 남편은 정말 싹싹 빌면서 절대 그리워서 찾아간 게 아니다. 그냥 밥만 그냥 먹으러 간 거다. 이렇게 해명을 하지만 이 현처가 너무 열을 받아서 나중에는 그 집에 그 마당에 있는 장독대를 뭐 깨부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. 결국은 집밥 때문에 현처와도 이혼 위기까지 간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나왔고요. 또 다른 이제 불륜의 사례는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있는데 중견기업 회장님이고 굉장히 돈이 많고 또 바람을 자주 피는 분이었어요. 그래서 이 분은 또 까다로워서 학력도 고학력이면서 뭐 미모도 출중한 그런 여자들만 만났고 그렇게 만나도 그 만남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금방금방 또 다른 여성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이번에는 1년 이상 관계가 지속되는 내연녀가 생긴 거죠. 그 내연녀는 회장님의 비서였는데 원래는 그 비서의 수준은 회장님이 만날 만한 그 정도 수준이 높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지만 이 여자가 회장님을 꼬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점심시간에 차려주는 집밥이었던 거예요.
딱 점심시간 되자마자 그 기사가 차로 대동해서 어떤 집으로 갑니다.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내연녀가 딱 뛰어나오면서 회장님한테 이렇게 물수건을 줘서 손을 닦아드리고 식탁에는 함께 먹을 아주 맛있는 한식 집밥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. 딱 찌개랑. 그래서 회장님이 그거를 이제 한 숟가락 드시더니 화면에 나온 건 그 된장찌개였어요. 너무 맛있다. 어떻게 이렇게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냐 하면서 그 여자를 칭찬하니까 그 비서가 굉장히 막 좋아하면서 그렇게 두 분이 잘 지내더라고요. 결국은 그 집, 뭐 40평대 집을 회장님이 그 여자한테 선물로 주고 점심 집밥 때문에 관계가 1년 넘게 이어진 거죠. 나중에는 사모님이 그 집에 찾아와서 뭐 회장님의 뺨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회장님도 이제 너무 폭발하면서 말하는 게 내가 이제 잘난 당신 만나가지고 집에서 김치찌개 한번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힘들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사모님은 아주 부잣집의 그런 따님이셨나 봐요. 냄새나는 찌개 때문에 이렇게까지 바람을 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드라마에서 내연녀들이 요리를 잘해서 회장님의 그런 마음을 사로잡고 뭐 재산을 받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내연녀 요리 클래스의 선생님이 그 이혜정 유명한 그분께서 특별 출연으로 나와서 뭐 찌개를 끓일 때는 뭐뭐뭐를 넣어서 이렇게 같이 해야 정말 맛있어진다.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본 프로그램 패널들이 사실은 이제 불륜 사연이 나오면 평소에는 분개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 찌개가 막 끓으면서 맛있게 먹는 그 장면을 보고는 다들 그냥 뭔가 공감을 하는 그런 눈치더라고요. 특히 최하정 씨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 뭐 배달도 다 되고 뭐 세계 음식 다 먹을 수 있잖아요. 밖에 나가면 먹을 거는 되게 많긴 한데 뭔가 그냥 한국 사람은 한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새우젓 올린 애호박찌개 하나 이제 딱 보글보글 그런 거를 뭔가 땡기는데 막상 그런 거는 어딜 나가도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진짜 맞죠. 그리고 김치찌개, 된장찌개 이런 것도 뭐 밖에서 사 먹을 수 있고 배달도 되긴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사 먹는 거는 정말 집에서 잘 만든 맛이 좀 아니긴 하잖아요.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한식을 정말 제대로 차려준다. 매일? 그러면 저 관계를 끊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의견에 패널 분들이 다 동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전 여친, 전 남친, 전처 다시 생각이 나서 뭐 연락을 한다, 만난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성적인 관계 그거를 잊을 수 없어서 뭐 그런 사유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이 더 강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 그 프로에서도 나왔던 주인공들이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경우가 다 고향 음식, 엄마가 해주셨던 그 음식을 다시 그 맛을 느끼고 싶어요. 그런 주제로 그 셰프가 만들었는데 정말 한 숟갈 먹자마자 그 맛이 났을 때 크게 막 눈물 흘리고 오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몇 번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 음식으로 애인이나 배우자를 사로잡고 연결고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조건들보다 더 관계를 이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. 뭐 제가 아는 분도 이분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데 자기가 그 서울에서 자취 생활하면서 돈도 없었지만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똑같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여자친구를 만났던 거예요. 그래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고, 원래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던 분이라서 요리를 꽤 잘하는 분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주말이 되면, 금요일 되면 여자친구 집으로 자기가 장을 봐서 가서 금, 토, 일, 3일을 진짜 같이 먹고 자기가 요리해주고 거의 주말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한 1년 연애를 하고 나니까 당시에 여자친구가 자기보다 연봉이 더 높고 자기는 사회 초년생이라서 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도 여자친구가 빨리 결혼하자 해서 결혼했고 잘 살고 계십니다. 그리고 뭐 저도 주변에 여자친구들 보면 확실히 이 음식 잘하는 친구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진짜 장점이 많더라고요.
뭐 요즘에는 하도 배달 음식이 잘 되어 있고 많이 시켜 먹고 또 밖에서도 이것저것 먹을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 한식은 특성상 집에서 해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고 같이 사는 사이면 매일 적어도 한 끼는 같이 먹게 되는데 이거를 전부 배달 음식이나 뭐 반찬 가게에서 사온 그런 거, 뭐 밀키트로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.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 있어서도 그 이유식부터 모든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사실 성인은 성인이니까 뭐 배달 음식 먹거나 나가서 먹어도 괜찮은데 이 어린이,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말 식사를 잘 챙겨주고 집에서 해서 먹여야 확실히 건강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확실히 누군가 요리를 잘 하고 밥을 잘 챙겨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. 요즘에 특히나 여자가 요리를 잘해서 뭐 남편이나 아이들을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를 후려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많이들 보셨겠지만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서 남편의 도시락을 싸는 거를 유튜브로 찍어서 그 올리는 분이 있어요. 근데 이분도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기도 출근해야 되는데 더 일찍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을 싸주는 거거든요. 매일 다른 메뉴로 정말 예쁘게 잘 싸서 신랑 도시락을 챙겨주는 건데, 그러다가 이분의 영상 하나가 좀 뜨게 된 거죠. 근데 이제 여자분들, 특히 이제 페미 그쪽에서 갑자기 이 영상이 이슈가 되면서, 여기에 몰려와서 뭐 댓글로 비하하는 그런 글들을 쓰고, 뭐 맞벌이인데 왜 여자만 도시락을 챙겨줘야 되느냐, 저런 식으로 이제 여자의 가치를 낮추지 마라,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. 물론 맞벌이 하면서 뭐 여자에게만 아침상을 차리라고 강요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뭐 그거는 그거대로 잘못된 거지만 여자가 자기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자기가 남편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차려줄 수 있잖아요. 그거는 이제 자기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건데도 그렇게 하는 것마저도 안 좋게 보고 비아냥대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게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.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,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. 그거는 정말 해주는 사람도 기쁜 거고, 먹는 사람도 같이 기쁜 거고, 너무 이렇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전부인이 배달해준 김치찌개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